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 합격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드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자,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비가 또 많이 오고 또 어떨 때는 상당히 무덥고, 자, 여러분들 이러한 날씨가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에 가장 힘든 날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2022년 제2차 경찰 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이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제 D-30일, 이번 한 달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즉,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더라도 남아있는 3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으신다면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공부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 열심히 하셨던 분이든 또는 과거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남아있는 이번 30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아있는 30일 기간 동안의 학습의 결과가 여러분들 8월 20일에 결정된다라는 거. 현재는 결국 과거의 연속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서진호 경찰학 제4회 적중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되는데요. 동영상 수업으로는 제7강 수업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4회 적중 모의고사는 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주요 영역들을 출제 범위에 맞게 직접 제가 만들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난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타에두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해당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풀어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능력을 하나하나 함량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4회 적중 모의고사 제가 직접 만들어낸 문제 여러분들 이번 7강 수업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 시험에서 1번 또는 2번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빈출 문제입니다. 빈출 주제입니다. 자, 경찰의 의의와 관련해서 형식적 의의,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 자, 여러분들 통합적인 문제죠. 경찰의 의의와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박스형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럼 여러분들 기육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의 법 규정에 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자, 여러분들 현대의 법 규정에 경찰의 업무 담당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결국에는 실정법적 기준이겠죠. 맞죠, 여러분? 현대의 법 규정에 적용되어 있는 사항은 결국에는 실정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경찰의 의의는 결국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사항은 그 내용 및 성질을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속한다. 기억은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실정법적 기준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학문상 확립된 개념으로서, 자,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학문상 정립된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여러분들 역사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발전된 개념이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발전된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학문적으로 확립된 개념, 즉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이야기하는 일반 조항을 전제로 해서 학문상 확립된 개념으로서 사회 공동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이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도 X가 되는 것이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또는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용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 공동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인 점에서 자, 여러분 여기 주의를 기울여셔야죠. 국가 목적적 작용에 속한다. 자,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국가 목적적 개념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사회 공동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사회 목적적 작용이죠. 자,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작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국가 목적적 작용 기준이 아니라 사회 목적적 작용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보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수단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맞죠? 자, 그리고 비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수단은 인정되지만 비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미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음 16세기. 자, 여러분들 16세기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1700년도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16세기는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16세기가 언급되면 우리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16세기는 독일의 제국경찰법 시대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16세기 독일 갑자기 생뚱맞게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나왔어요. 뭔가 조금 느낌이 쎄하시죠? 교회 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국가 행정 전반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16세기 독일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아니죠. X입니다. 바로 16세기에 독일 제국경찰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비읍을 보시면 1884년은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다음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자, 여러분들 이 지방자치법전의 의의는 경찰의 목적을 소극 목적에 한정시키고도 있지만 협의에 위생사무라는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한계 역시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읍은
O가 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 해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여러분, 상당히 제가 공을 들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런 문제의 유형은 절대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이 2번 문제도 우리 경찰학에서 1번, 2번, 3번 문제 안에서 빈출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경찰의 분류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시면 경찰은 그 목적과 임무에 따라, 목적, 임무에 따른 구분은 행정경찰, 사법경찰이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조직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보통경찰기관이 행정경찰 사무, 사법경찰 사무 모두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보안경찰, 보안경찰이 나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협의의 행정경찰도 나오겠죠. 맞죠, 여러분? 자, 보안경찰이라는 것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수행되지 않고 오로지 경찰 자격만으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일반 보통경찰 기관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찰 활동이죠. 그래서 조직상 일반 행정기관이 관장한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 보안경찰은 일반 보통경찰기관 이 관장하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 즉 각 주무장관이 관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관장, 그 관장 주체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보기 3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입니다. 자, 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 권한의 유지, 경찰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죠. 여기까지는 맞고요. 자, 여러분 국가경찰은, 자, 국가경찰은 경찰청이라는 단일화된 경찰 조직을 통해서 수직적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자치경찰은 지방의 특수성, 각 지방마다 특수성이 있죠. 그 특수성에 따른 경찰행정의 추진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3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질서와 봉사는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이 다르죠. 질서경찰이라는 것은 주로 권력적 수단, 자, 봉사경찰이라는 것은 주로 비권력적 수단. 그래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4번의 내용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의 임무,
세 가지가 있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및 위험의 방지. 두 번째,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활동. 세 번째, 치안 서비스의 제공.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위험의 방지,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업무가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였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기억을 볼게요. 공공의 안녕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공의 안녕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인 법질서의 불가침성. 자,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존립 또는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성. 세 번째, 개인의 권리, 법익에 대한 불가침성.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은 불문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전자는 O지만 후자의 설명은 X죠.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 법적 규범화 추세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추세.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공공의 질서라는 이 개념은 점차 그 사용 가능 분야가 축소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설명은 공공의 질서죠. 점차 축소되고 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손해. 여러분, 손해라는 것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손해라고 합니까? 틀렸죠, 여러분. 자, 이것은 위험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위험이란. 자,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 행위. 그래서 위험은 정상적인 상태의 객관적 감소. 틀렸죠. 이건 손해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은 손해와 위험의 개념을 서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은 X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보겠습니다. 자, 경찰의 개입. 경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맞죠, 여러분? 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위험을 현실성에 따라 분류했을 때 위험의 현실성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첫 번째, 구체적 위험. 구체적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추상적 위험. 추상적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경찰의 개입이 인정되죠. 이것을 풀이한 내용이죠. 그래서 늘 리을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위험, 혐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위험의 인식에 따른 분류에서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내용이에요. 자, 외관적 위험, 위험, 혐의, 그리고 오상 위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 혐의라는 것은 일단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예측은 돼요. 그런데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실제 발생 가능 여부가 뭔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경우를 말하죠.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맞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원칙은 경찰권 개입 불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험 방지 조치, 왜? 애매모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거죠. 위험 방지 조치 측면에서는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 혐의의 경우 직접적인 경찰권의 발동이 가능하다? 원칙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X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여러분들 3번에 옳지 않은 것은 기읍, 디귿, 미음 해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의 관할 중에 지역관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관할 관련해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역관할의 예외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시면 옆 구내, 그러니까 기차역이든 그런 역의 구내 아니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열차 안. 여러분, 이 역 구내와 열차 안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철도공안의 관할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한 열차 사고 발생. 자, 여러분들 열차 사고 발생은 여전히 철도공안의 수사 관할이다. 자, 여러분들 열차 사고 발생 시에 수사는 여러분들 철도공안의 수사 관할이 아니라 경찰의 관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2번은 국회죠. 맞죠, 여러분들?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우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자,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의 동의?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 여러분들 여기서 말장난 많이 하죠. 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에, 꼭 기억하십시오,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파견이 되면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당연히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삼권 분립의 원칙상 회의장 건물 안은 경위, 국회 경위가 수행하고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 요청은 정부.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지문 볼게요. 자, 여러분들 법정경찰이죠. 재판장은 당연히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개정 전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장은 정부에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재판장은 해당 법정의 관할, 즉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5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외교 공간. 자, 다음 외교관의 개인주택. 이 개인주택 개념 안에는 외교관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교통수단 포함이죠. 자, 이러한 것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외교사절의 요구나 동의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외교 공간과 외교관의 개인주택 등의 화재, 전염병, 자, 이러한 발생과 같은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가 없더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재, 감염병 이러한 경우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국제적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국제법상 기준이 아니고 국제적 관습입니다. 이걸 꼭 비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5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여러분들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의 직업 전문화, 자, 그리고 경찰윤리의 표준. 여러분 경찰윤리의 표준은 크게 5가지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코엔과 펠드버그.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의 신뢰부터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까지 있었죠. 자, 1번을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찰의 전문 직업화는 미국의 오거스트 볼머, 미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죠. 자, 전문 직업화가 추진되었죠. 그래서 전문 직업화는 경찰의 위상 사기를 제고한다, 긍지를 함양시킨다, 존경의식을 증대시킨다, 인적 자원 확보에도 유리하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을 보시면 부권주의가 나오죠. 전문직의 단점입니다. 자, 여러분 전문직의 단점은 크게 4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1번 부권주의, 2번째 사적 이용, 사익 추구를 의미하죠. 자, 3번째 차별, 그리고 4번째 소외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권주의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자기가 가진 지식이 우월하니까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러한 부권주의는 치안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3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관이 지녀야 하는 윤리적 표준, 코엔과 펠드버그, 사회계약설의 기초, 공동신뢰, 생명과 재산의 안전, 협력, 공정한 접근, 객관성,
명확하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현재 위험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즉, 현존하는 위험이 잠재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경찰윤리 표준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죠. 그런데 여기에는 공공의 신뢰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뭐 맞는 말 같은데 공공의 신뢰, 생명과 재산의 안전, 협력, 공정한 접근, 객관성, 각각의 사례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번 문제의 핵심은 경찰 부패의 원인이죠. 원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관이 지역 주민과 어울려서 도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 주민이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은 지역 주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사회가 경찰을 부패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윌슨이 이야기한 시민사회가 경찰의 부패의 원인이 된다. 바로 전체 사회 가설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맞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은 명백하게 옳은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지문의 분석 자체를 해보면 원인 자체가 지역 주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신임 경찰관이 자연스럽게 관행에 물든다. 신임 경찰관이 경찰 조직의 관행에 물들면 그건 여러분들 구조원인 가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물든다. 원인이 뭐다? 지역 주민에게 물든다죠. 그러한 관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원인과 결과 관계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6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 보시면 우리 경찰 윤리와 관련된 법령 등의 내용이죠. 그래서 부정청탁 금지법. 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이 두 가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자, 여러분 1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1번의 지문은 부정청탁 금지법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부정청탁을 받았습니다. 자,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의 조치입니다. 자, 먼저 명확하게 부정청탁을 받게 되면 1번,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돼요. 2번,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돼요. 좋습니다. 다음. 자, 그런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 1차적 조치, 그 다음에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을 경우에 2차적 조치. 여러분들 이거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역시 2번의 지문도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이죠. 그리고 정말 그동안 많이 빈출된 지문이죠. 자, 1회에 100만원,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초과하는 금품 등을 안 되죠. 받으면. 자, 그리고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1회 100만원, 회계 연도 300만원,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지문도 5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지문 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문 3번을 보셔두면 역시 부정청탁 금지법의 내용입니다. 외부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를 해야 돼요. 언제?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어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다른 내용을 신고하고 그리고 사례금의 액수는 보완 신고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보완 신고는 사례금의 총액 등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지문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지문을 보시면 여러분 4번 지문은 부패방지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5일부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권. 여러분들 그래서 1번 감사 청구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인원은 그대로 300인 이상의 연서 서명이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을 보시면 19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 자, 이것이 개정되었다라는 거. 어떻게? 18세 이상으로. 이걸 여러분들한테 재각인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제죠. 그래서 4번이 X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 7월 달에 신규 제정된 법률입니다. 역시 이 신규 제정 법률은 경찰 윤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신규 제정 법령이 경찰학에 포함이 되면 주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보다는 신규 제정 법령의 경우에는 관련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꼭 기억하십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공공기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공기관의 개념은 부정청탁금지법에도 공공기관의 개념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공공기관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부정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법인도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충돌방지법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라는 신분이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사립학교 법인은 공직자 아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사립학교 법인 그리고 그 임직원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언론사도 공직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사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공기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언론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틀렸죠. 그래서 기억은 X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의 관련 개념이 부정청탁금지법상의 관련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다만 반드시 서로 대비되는 개념도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출제자라면,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적인 출제자의 성향상 이 비교 구분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고위공직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경찰 조직에 있어서의 고위공직자는 치안관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치안감 이상. 치안감 이상이니까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자, 그리고 시도경찰청장. 그런데 뭐 우리나라 경찰, 시도경찰청의 장은 대부분 다 치안감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이니까 이해충돌의 개념 알아야죠. 맞죠, 여러분? 누구와 누구가 이해충돌한다?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충돌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공직자와 공직자가 이해충돌하는 거죠.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겠습니다. 자, 리을을 보시면 자, 소속 기관의 퇴직자가 직무 관련자네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퇴직자야. 그런데 현재는 공무원은 아니겠죠. 그런데 과거에 공무원 관계가 서로 있었죠. 자, 그래서 직무 관련자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자가 2년 이내 퇴직자여야 합니다. 2년. 자, 그리고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자, 이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간관계, 즉 사회상규라는 개념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 행위, 이것과 관련된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일단은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서만 여러분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고 기관은 크게 5가지입니다. 1번, 그 이해충돌이 발생한 그 공공기관. 자, 두 번째는 이해충돌이 발생한 그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직자에 대한 감사 기능을 하는 감사원.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충돌 방지의 총괄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음은 X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읍, 디귿 2개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생각 이상으로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 2022년 3월에 있었던 1차 순경채용 시험에서 신규 제정 법률이 대표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죠. 바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신규 제정 법률은 변별력 있는 문제 출제 차원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이번 2차 시험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윤리 관련해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우리 시험에 거의 100% 나오는 주제죠.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했네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2가지로 구별되었죠. 상급자 소명 후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상급자의 이러한 부당한 지시가 재차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경찰청의 감사관, 시도경찰청의 청문감사 담당관, 경찰서의 청문감사관, 여러분들 이 직책이 행동강령 책임관이죠. 경찰청 감사관, 시도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 경찰서 청문감사관, 행동강령 책임관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수사 지휘가 적법하지 않다 또는 부당하다, 이러한 경우의 이의제기,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분별하기가 쉽죠. 자, 주식입니다. 주식은 100분의 30이죠. 맞죠? 자, 다음 바로 여러분들 뭐가 나올 거냐면 바로 지분이 나올 거예요. 주식 다음에는 지분. 자, 여러분 지분 역시 100분의 30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자본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금은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제 틀리시면 안 되죠. 우리가 기출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반복했던 문제입니다. 특히 제 기출 문제집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반복만이 핵심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범죄 원인이론. 다음 범죄 예방이론입니다. 자, 옳은 것. 이제는 옳은 것을 찾아내는 거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코엔과 밀러, 바로 하위문화 이론이죠. 맞죠, 여러분? 그럼 그 의의는요? 자, 여러분들 하위계층의 청소년들도 꿈이 있죠.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생겨 현실적 장벽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위문화가 하위문화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하위문화 이론은 사회 구조 이론에 해당하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허쉬가 나옵니다. 허쉬, 초콜릿. 맞죠, 여러분? 유대. 그래서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 자, 여러분들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 일탈 범죄 가능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유대의 핵심 요소는 전, 참, 신. 그래서 애착, 전념, 참여, 신념 4가지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 참, 신인데 동조가 들어갔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 다음에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글레저가 나왔습니다. 글레이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동글이, 차별적 동일시 이론,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 뭐와 동일시한다?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과 동일시한다. 일종의 모방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범죄가 발생한다. 디귿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1번 보겠습니다. 저는 11번에 보시면 클락과 코닛입니다. 자, 여러분들 클릭은 마우스로 뭔가를 선택하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합리적 선택이론은요, 범죄자는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본인만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비결정론이죠.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이익 또는 불이익, 이러한 것을 비교 형량에서 범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자, 체포의 확실성 또는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이러한 것들을 높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리을도 5가 되겠습니다. 의사 비결정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리을도 5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 보겠습니다. 코엔과 펠슨입니다. 코엔과 펠슨의 일상생활이론,
다른 말로는 일상활동이론이라고도 하죠. 외국 이론을 우리 국내 학자가 번역할 때 일상생활이론, 일상활동이론 이 두 가지로 번역하죠. 그래서 동일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범죄 결정에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 소위 말해서 비바 모델, 코엔과 펠슨의 비바 모델, 첫 번째 V는 가치, 두 번째의 I는 이동의 용이성, 세 번째 V는 여러분들 가시성, 마지막 A는 접근성, 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미음도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비읍 남았네요. 비읍. 자, 비읍을 보시면 제프리가 나옵니다. 제프리가 나오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CPTD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죠. 자, 그런데 이 5가지 기본 원리가 있었죠. 그 중에서 영역성의 강화, 영역성의 강화 이꼬르 사적 공간이죠. 자,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는 사적 공적 공간의 분리. 자,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울타리 펜스의 설치, 이것도 영역성의 강화 예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읍도 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다 골라보니까요, 니은 하나 빼고 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총 5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11번 보겠습니다. 자, 범죄 예방 활동의 새로운 경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큰 의미에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있었죠. 그리고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형에 해당되지만 이웃 지향이 있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지향 경찰 활동이 있었죠. 그리고 뭐 전략 지향 경찰 활동도 있었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스콜릭입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대표적인 학자죠.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특징에는 스콜릭은 비공식적 통제,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적 통제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협조를 의미합니다. 지역사회는 뭐 공식기관이 아니니까 비공식적 통제죠. 자, 다음 되도록이면 차량 순찰에서 도보 순찰로. 예, 맞습니다. 주민에 대한 경찰 책임성. 자, 그리고 권한의 분산. 정답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전통적 경찰 활동의 효율성은 빨리 출동하는 거죠. 범죄 시간에 대한 반응 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주민의 협조도가 중요했죠. 그래서 리을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지문을 보시면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자, 여러분들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의 대표적인 학자는 윌리엄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내 이웃에 누가 살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활 영역 안에서 생활을 하는지 알게 되겠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지역 이웃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러한 것들 금방 파악하죠. 맞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입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는 골드슈타인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과 의의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해결 과정, 이 문제 해결 과정을 문제지향 경찰활동에서는 사라 모델이라고 하죠. 사라. 참 이쁜 단어죠. 자, 그래서 이 사라 모델은 S는 조사, A는 분석, R은 대응, 마지막 A는 평가죠. 조사, 분석, 대응,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는 조사, 평가, 분석,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2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경찰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찰 인권보호 규칙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시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규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뿐만이 아니고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범죄 피해자의 배우자도 고통에 살죠. 그리고 사실혼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모두 범죄 피해자의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배우자 모두 고통에 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범죄 피해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또는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다가 그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도 존중받아야죠. 왜?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예를 들어 누가 위험에 처했는데 제3자가 도와주다가 자기도 칼에 찔렸어. 여러분 이런 사람도 범죄 피해자에 포함시켜야죠. 그런데 여러분 1번 지문은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한다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범죄 피해자에 포함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유족구조금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유족구조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구조금의 범위예요, 범위. 이게 뭐냐면 자, 이 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때 한 달간 벌어들이는 평균 임금 거기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이것을 범죄 피해자 구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한 달 수입이 뭐 300만 원이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피해 유족 구조금의 지급 범위 기간을 한 30개월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곱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유족 구조금은 얼마가 되죠? 9천만 원이 되죠. 이게 여러분들 유족 구조금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조금 구체적인 문제로 나온다면
이러한 유족 구조금, 장애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범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여기서 여러분들 유족 구조금은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했다면 장해 구조금과 중상해 구조금은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에서 지급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여러분 3번 지문은 우리가 많이 접해본 지문이죠.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법적 성질은 자문기구. 그래서 여러분들 3번도 O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인권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7명에서 13명 맞죠 여러분? 이때 특정 성별이 특정 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죠. 강행 규정입니다. 아니어야 한다. 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자,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 한 명 있습니다.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담당관, 행동강령 책임관이죠. 그리고 위촉위원, 민간위원이죠. 이렇게 구별합니다. 4번도 O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2번의 정답은 범죄 피해자의 개념, 그 관련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있던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광복 이후 연역. 여러분 이거 시대적 순서 물어보는 거죠.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 가능 2순위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보겠습니다. 청문감사관제. 청문감사관제. 여러분 이거 1999년이죠. 조금 암기가 필요해요.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2006년이죠. 자, 다음 여러분 치안본부 1974년이죠. 이거 반복하는 거 말고는 반복 없습니다. 경직법 제정해양경찰대 설치 1953년이죠. 자, 국가수혜 설치 경직법 제정의 2년 후죠. 1955년이죠. 자, 다음 여러분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자법 상에서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구분했죠. 여러분 이거는 가장 최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적 순서를 쭉 나열하면 정답은 2번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찰제도 플러스 일체 강점기 경찰제도 3순위 출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919년 여러분 1919년 4월 25일 이때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시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맞습니다. 에 의해서 내무부 아래의 경무부 맞죠 여러분?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님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상해의 시기의 경찰 조직은 내무부 예하에 경무국을 두었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교민단 산하에 의경대를 두었죠. 의경대는 치안, 밀정색출 맞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중경이 나오죠. 이때가 여러분들 중경 시기 또는 충칭 시기라고 하죠. 아주 좀 고난의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대한민국 잠행 관제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경무청, 여러분 내무부 경무청입니까? 틀렸죠, 여러분? 내무부 경무청이 아닙니다. 이때의 경우에는 내무부의 경무국을 좀 줄여서 경무과가 되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이때는 의경대가 아니고 경희대였죠. 중경시기. 그래서 4번도 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중경 시기의 경찰 조직은 여러분들 경무과입니다. 상해의 경무국이 중경 시기에서는 경무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난 이후에 경찰 조직도 상당히 축소되었던 시기였죠. 자, 다음 여러분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인 경찰행정법이죠. 자, 보시면 경찰행정법의 법원입니다.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보시면 명령. 이런 명령이라는 것은 행정입법이죠.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관한 법규죠. 그래서 법규성의 유무에 따라 법규명령 그리고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죠. 좋습니다. 법규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만 정하죠. 그래서 판례는 여러분들 법규는 물론 행정규칙을 포함하여 법원으로 인정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이는 바로 X입니다.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부정되죠. 여러분 지문 자체는 길고요. 함정을 만들어내려고 지문이 길죠. 잘만 읽어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2번, 3번 지문은 2번, 3번,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니까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리의 원칙.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평등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처분과 제3자에 대한 처분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러한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평등의 원칙은 결국에는 헌법상의 원칙이죠.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재량준칙, 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제3자와 나를 차별하면 결국에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전환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칙이라는 재량준칙을 위반한 것에 따른 위법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평등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비례의 원칙입니다. 자,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 그리고 그 목적, 합리적인 비례관계 있어야죠. 그래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그리고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돼야죠. 그래서 2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구속의 법리는 평등의 원칙의 또 다른 파생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제법 유사합니다. 자, 행정청이 재량준칙에 의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면 동일한 내용이라면 그 재량권도 나에게도 동일한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동일한 재량, 거기에 구속받는다. 이게 자기 구속의 법리죠. 그래서 여러분 3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자, 사인의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행행위, 후행행위의 신뢰관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미국에서는 금반환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표적인 판례죠. 여러분들 이 판례 내용 많이 보셨죠? 자,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데 행정청의 사무착오로 처음에 정지 처분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다시 취소 처분을 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X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7번 문제 보시면 자, 우리 경찰 조직 각각의 수장들 많이 나오죠.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각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기획 보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 여러분들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 원칙,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 수사 지휘. 자, 여러분들 원칙은 인정되지 않죠. 누가 합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이 하죠. 자, 그런데 예외가 인정되죠. 어떤 예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중에 중대한 위협, 즉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에는 여러분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수사 본부장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죠. 즉,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청장이 개별 수사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국가수사 본부장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경찰청장의 개별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예요. 자, 그런데 일단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인정이 됐는데 나중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제 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사유가 해소되었으니까 경찰청장님 개별적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승인해야 된다. 틀렸죠. 함정이 있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직법에 따라 수사부서 지휘 감독한다. 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예, 임기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는 건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수사공무원 지휘 감독합니까? 틀렸죠. 수사는 형사소송법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함정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겠습니다. 자, 시도경찰청장. 예, 임명 절차가 나오네요. 경찰청장의 추천. 그런데 이 추천에는 시도자경위와의 협의. 그 다음 행안부 장관의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용. 리을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경찰의 사무의 지역적 분담, 시도경찰청장을 둔다. 시도경찰청을 둔다. 자, 그리고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맞죠, 여러분? 자,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보한다.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 니은, 디귿 두 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역경찰 옳지 않은 것.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죠. 지역경찰 관서란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 예, 치안센터는 포함되지 않죠. 자, 시도경찰청장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역경찰 관서를 설치한다. 자, 여러분 지역경찰 관서의 설치권자 시도경찰청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지역경찰 관서는 관리팀, 예, 하부 조직이죠. 상시 교대 근무로 하는 복수의 순찰팀. 예, 맞습니다. 자, 순찰팀의 수는 경찰청장이 결정한다. 틀렸죠, 여러분? 자, 순찰팀의 수는 시도경찰청장이죠. 자, 다음 여러분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경찰서장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9번 문제.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경위의 비교 구분.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여러분 20번을 보시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죠. 여러분들 위임이라는 것은 보조기관, 그리고 하급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위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위탁이라는 것은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탁의 개념이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번 문제와 20번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7강 수업에 제4회 적중 모의고사 제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강 수업에서는 2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또 저와 함께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4회 적중 모의고사 제가 만들어낸 문제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접근하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는 실력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업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인 8강 수업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